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몽골 전역이 한국에 홀린 듯 빠져들어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한국이 없는 구석을 찾기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과연 이 작은 나라에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바트마진입니다. 한국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잠시 제 고향 몽골의 순박한 풍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끝없이 드리워진 초원과 맑디 맑은 하늘 아래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유목민의 삶이 있던 그곳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울란바토르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몽골 청년들의 대화 속에는 한국어 단어가 마치 모국어인 양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지던 한국 드라마는 이제 학생들의 일상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이며 한국 음식점이 하나둘씩 생겨난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식 없이는 손님을 모으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번져가는 한국 문화의 파고 속에서 몽골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약 20년 전부터 한국과 저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몽골에서 한국은 아직 멀고 낯선 이국이었어요. 제가 30의 나이에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초빙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몽골인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1년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눈부시게 성장하는 도심 풍경, 정교히 짜인 대중교통망,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날 기념 행사에 참여해 한국인들이 자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몽골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떠올랐지요. 귀국 후 저는 몽골의 전통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는 몽골 고유의 표현과 어휘를 수집하고 이를 후대에 전수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뜨거운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정부에서도 연구 지원을 약속했지요. 모두가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시 곳곳에 작은 한국 식당이 하나둘 생겨났고 이어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연이어 방영되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K-팝 열풍이 불었습니다. 문화 교류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강력했다는 점이었지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그들의 말투에 한국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과제물에 교수님, 과제하느라 완전 빡셌어요라는 코멘트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몽골어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한 문장인데 굳이 한국어를 섞는 까닭은 무엇일까 싶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붙은 간판에는 점점 한글이 많아졌고 메뉴판에는 몽골어와 함께 한글이 당연하게 병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조치라 여겼지만 곧 몽골인들조차 그 간판을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어 전공이 최고 인기 과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언어학과들조차 몽골어보다 한국어 공부에 더 열정을 쏟았지요. 어느 날 연구실을 찾아온 학생이 이렇게 말했을 때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월급도 많고 전망도 좋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몽골 청년들에게 성공의 척도는 한국어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몽골어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어를 얼마나 잘 구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섰음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제 연구와 강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통 몽골어 보존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갔고 대학 수업도 최선을 다해 진행했지요. 하지만 수업에는 예전만큼 학생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한국어 강의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교실의 빈자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면 사정은 더 심각했어요. 16살 된 제 딸 난다리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아이돌 이야기로 방이 떠들썩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있었지요. 저는 이를 단순한 취미나 유행으로 여겼습니다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아니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동네에 새로 문을 연 GS25 편의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함 없는 편의점이었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매장 앞모든 안내문과 상품 설명, 계산 시스템까지 전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어는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손님들이 모두 한국어를 알고 한글 표기가 더 고급스럽다고 느낀대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거리 곳곳을 살폈는데 한글 간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의류 매장, 음식점, 커피숍 거의 모든 상점이 한글만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오를 켜니 진행자가 몽골어와 섞어 오늘 날씨. 진짜 대박이네요. 여러분, 파이팅! 같은 한국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가 연달아 3곡이나 흘러나왔고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만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어를 모르면 요즘 생활이 불편해요. 제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친구들이 한국어를 모르면 놀림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할 때도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없으면 서류 심사에서 걸러진다고 해요. 저는 그제야 몽골 사회 전반에 스며든 한국어의 영향력과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언어 문화에 대해 더욱 절실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지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니 울란바토르의 한국 편의점 GS25 300호점 돌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몽골 인구가 약 300만 명인 점을 떠올리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스타일이라 더 깔끔해요.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몽골어보다 한글이 배우기 쉽던데요. 우리 아이는 이미 한국어부터 익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필수 언어죠. 이 글들을 읽으며 마음속에 얽힌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 정체성 그 자체이기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신문에 칼럼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말, 우리 정체성이었어요. 외국 문화의 빠른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정체성 혼란과 몽골어 보존의 중요성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이네요. 글로벌 경쟁하려면 한국어도 필수입니다. 교수님,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몽골어만 고집하시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조차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은 수업 중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몽골어만 알아서는 이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닐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딸 난달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던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한국어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기뻐하는 눈빛에서 저는 한국어의 매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 중 난달이 덧붙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빠, 나중에 김밥 가게 차리고 싶어요. 이제 몽골 사람들도 다 김밥 좋아하잖아요. 그날 저녁, 아내 역시 한국식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며 인테리어도 한국 스타일로 해야 손님들이 좋아해요라고 말했지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생존을 위해 변화에 적응하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우리 가족조차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 학장님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울란바토르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이라는 제목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식 모델을 따르는 대규모 도시 재구성 사업이었지요. 교통체계, 공공인프라, 심지어 공공서비스 언어 정책까지 모두 한국을 본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문화 언어적 자문이 필요합니다라는 학장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면 지금껏 지켜온 가치와 충돌할 테고 거절한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었으니까요. 오후에 연구실에서 서류를 살펴보니 총 예산이 10억 달러를 넘고 5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공용어 정책은 몽골어와 한국어 병행 사용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결국 한국어가 우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옛소련식 건물과 전통 게르, 그리고 새로 지어진 초고층 빌딩이 뒤섞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학장님을 찾아뵌 순간부터 말을 꺼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점이 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이 도입되는 모든 영역에 반드시 몽골어 병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점이야말로 이 사업이 균형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핵심이니 교수님의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란바토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언어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몽골어 표기의 크기나 위치를 점검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내판부터 전자지도, 공공 웹사이트 문구까지 꼼꼼히 살피며 몽골어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동시에 전통과 미래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몽골의 전통 언어와 문화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어떻게 살아남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는 수업이었지요. 첫 강의에는 10명 남짓 모였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난달이 집에 돌아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연대요. 한국 음식도 만들어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로 글도 써보는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행사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일 직접 학교를 둘러보기로 결심했지요. 다음 날 딸 학교 교문을 통과하자마자 한글로 쓰인 대형 환영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서울의 관광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교실마다 몽골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교장실로 안내받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에너지 넘치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셨습니다. 바트마진 교수님, 저희가 몽골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화 통합 교육을 시작한 학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며 자랑스레 설명해 주셨지요. 함께 복도를 걸으며 살펴보니 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회화를 연습하고 다른 교실에서는 한국 역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도서관에서는 책장 절반 이상이
한국어 도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동화책부터 현대소설, 번역된 세계 문학 작품까지 다양한 장르의 한국어 책이 즐비했지요. 이 정도면 몽골어 자료가 밀리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묻자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하셨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면 한국어는 필수입니다. 몽골어와 병기한다 해도 결국 주도 언어는 한국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는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나설 때 어린 학생들이 운동장 한쪽에서 한국 아이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다른 아이들은 한국어로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울란바토르 거리를 다시 바라보니 한국 문화는 이미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상점, 광고판 어디를 보아도 한글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한글 메뉴를 읽으며 한국식 인사말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이 풍경 앞에서 저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제 마음을 가다듬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쏟아부은 노력이 헛된 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지요. 몽골어 보존이 과연 시대에 뒤처진 명분인가 싶어 창밖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 몽골 유목민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았지만 지금은 도시의 불빛 속에 별마저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학생들은 더 적게 모여 있었고 그들의 무심한 시선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고백하더군요. 교수님, 몽골어 공부가 필수라서 듣는 것이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도 더 수월하고 기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제 평생 연구해온 가치가 이제는 필수 과목에 불과하다는 듯 들려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 이 대학이 몽골의 학문과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단지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한 듯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음식점 컨설턴트 미팅이 있어요.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 열정 가득한 아내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현실에 적응해 생계를 꾸리려는 것뿐이었지만 그 현실이 제게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딸 난달은 방에서 한국어 숙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자체를 하고 지켜보니 한국 드라마 자막을 옮겨 쓰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 환히 웃으며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 한국어 경진대회에서 2등했어요. 1등은 아니었지만 잘했구나. 기쁘지만 씁쓸한 마음으로 겨우 축하를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다시 서재로 와 고민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길을 계속 걸어야만 할까? 아니면 변화의 흐름 안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그때 오래된 책장 사이에서 친기직한 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외부 문물을 흡수하면서도 몽골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켰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외부 문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완전한 거부도 무비판적 수용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워드리면서도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일말입니다. 그 밤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한국 라디오 방송을 켰는데 진행자가 몽골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두 언어가 공존하는 모습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 도착하니 학과 사무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유학 보낸 제자들이 교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한국에서 연구원, 번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한국의 새 연구 프로젝트에 초청하고 싶어 해요.
조교의 말에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한국 방문을 제안받다니요. 그날 오후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시각과 기회를 선물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몽골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농촌이나 공사 현장에 나간 노동자들은 한국어가 없으면 사람 대접받기 힘들다고 해요.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몽골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 자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한 달 뒤 한국으로 떠나 새로운 시각을 더해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도시는 더욱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첫 이틀은 제자들의 안내로 서울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어요. 셋째 날 제자들이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몽골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열리고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성인 학습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배움의 열정과 동시에 어려움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습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저는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일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장주가 지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자주 혼났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니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어를 못하면 가장 힘든 일만 시키고 위험한 작업에도 안전 교육 없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생존과 존엄의 문제가 된 현실이었어요. 몽골에서 한국어가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선호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생존의 문제였어요.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몽골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몇 년간 한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몽골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아이템 중 많은 것이 한국식 비즈니스였어요. 한국 음식점, 한국 화장품 가게, 한국어 학원 등이었습니다. 몽골에 돌아가면 한국식 카페를 열 거예요. 지금 몽골에서는 한국 스타일이 정말 인기 있거든요. 한 노동자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어요.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것을 다시 몽골로 가져가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문화의 유입을 단순히 침략이나 위협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얽힌 현상이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난달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난달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이제 이해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뿌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다음 날 대학으로 복귀했습니다. 학장님을 찾아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학장님, 저는 우리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몽골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체계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고 완전히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어 교육에 반대해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입장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몽골 노동자들의 현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그리고 그 지식을 다시 몽골로 가져오는 순환 구조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우되 그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학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지켜온 순수주의와의 결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함께 이 변화 속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봐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점차 많은 교수들이 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몽골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어느 날 오후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울란바토르 교육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언어 교육과 문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연설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특별 강좌를 듣던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만든 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몽골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습 앱이었어요. 모든 단어와 문장이 두 언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발음과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듣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몽골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 앱을 더 발전시켜 보세요. 필요한 자료나 조언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게요. 학생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글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건물들 사이로 전통 게르의 실루엣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모습이 갑자기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